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매일 드는 것은 아니었다. 좋아짐과 나빠짐을 반복하는 중에는 방향을 잃기 쉬웠다. 그래도 부지런히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을 알지 못했고 큼지막한 홈런을 날릴 재주가 없다면 작은 안타라도 착실하게 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법 몇 년을 지켜보았는데 다행히 이런 생각이 틀리진 않은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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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읽어주신 분은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의 작가 한재훈 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낭독이 다르시네요. 목소리 되게, 좋으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우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 같지 않은데 되게 듣기 좋은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엔 너무 이렇게 성우 이렇게 누워 아니에요? 너 말을 해. 약간 너무 완벽한 것보다 네. 일반인이 좀 잘하는 그런 느낌이 더 신선한 느낌? 네. 친근하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중파보다 오히려 그냥 그 유튜브의 병맛을 더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좀 되게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네. 네. 방금 그 읽어주신 부분이 2부의 간지에 있는 글귀인데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홈런형 타자인가 네. 안타형 타자인가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선배가 따져보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정했다 이런 또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네. 네. 저도 그 글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분이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그 챕터가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챕터예요. 아, 네. 야. 그 형이 이제 검도장에서 만난 형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회사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취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4년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셨거든요. 굉장히 힘든 커리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물어보니까 형이 홈런형 타자인지 안타형 타자인지를 구분을 하고 나는 대박을 칠 수 있는 홈런형 스타일이 아니니까 차라리 조그만 논문을 여러 개를 쓰고 매번 뭔가 득점을 하는 안타형 전략을 썼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왔다고 형이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한테도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홈런을 치려면 사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내공도 깊어야 되고 또 확신도 있어야지 그거 하나에 올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짜잘짜잘하게 매번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은 네. 너무 암담한가요? 너무 슬픈데. 아니 되게 전략적으로 맞는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고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홈런인가 안타인가. 근데 둘 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포볼형? 볼넷형이요? 그래서 운 좋게 이렇게 진로하는 형태?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네. 들어서. 예. 보는 눈이 있으셔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볼 좀 고르는 운 좋게 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운 좋게 뭐 하여튼 좀 운이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홈런형 타자가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는 단계가 너무 슬퍼하는 스타일. 슬퍼하는 네, 스타일이라고요? 그 인정을 하시고 이분은 나는 홈런형 아님. 네. 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타를 그럼 때리겠다 이렇게 네.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네. 이 마음을 먹는 게 되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디자인과를 이렇게 그 대학에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고 예. 그 과의 전공을 살려서 뭐랄까 제대로 뭔가 이름이 보이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 그분들은 홈런을 친 건데 나도 홈런을 그럼 나는 못 치는 거야? 그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 안타를 치는 게 더 빠를 텐데 이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안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한 방 있어. 인생 한 방. 한번 쳐볼 거야.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성향이 그러면 우사님은 그 홈런형 네. 쪽이 홈런형 쪽이 맞으시는가 보네요. 그래요. 네. 그럼 좀 쳐볼게요. 원래 거기서 S에서 더 길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어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챕터에서. 네네. 그러니까 홈런 치기가 왜 힘드냐 할 때 그걸 하려면은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네. 시간도 준비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근데 성향 자체도 홈런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 자체가 안타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분량이 길어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향이 홈런 타자보다는 안타한테 더 끌려요. 우리나라 타자들을 봐도 뭐 이정우 선수라든가 이렇게 최다 안타를 치는 쪽이 더 뭔가 확실하고 저 사람은 나가면 안 죽고 살아나가. 그러니까 매번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게 계속 누적으로 쌓이면은 양준혁 선수처럼 결국은 대단한 커리어가 된다는 그 믿음에 대한
그게 제 성향이 더 그쪽에 가까워서요. 네. 근데 홈런을 못 놓겠는데 특히나 지금 한재우 작가님의 책을 보면 버티는 것, 네. 묵묵하게 그래도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의 가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누적되니까요. 예.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하는 방법도 좀 잘 몰랐었고 해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런 맛을 네. 그리고 방법을 알아가고 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홈런을 못 놓는구나. 언젠가 터질 거라고. 이제 터질 거니까. 네. 저희가 그 도서 팟캐스트 분야 2등까지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1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1등을 홈런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1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2등을 한 거잖아요. 네.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한재우 작가님의 말씀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꾸준히 안타를 날렸기에. 예, 예. 1등이 뭐 그만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빨간 책방도 1등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끝까지 하다 보면 언젠가 1등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 왠지 좀 슬픈데. 저주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그 신라면이 압도적으로 거의 10여 년 동안 1등을 했었는데 그쵸. 네네. 최근에 진라면이 몇 번 역전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농심 뭐 그런 사태들도 있고 이제 그쵸. 예, 맛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질리시는 맛도 있고 워낙 다양한 라면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저는 그런 지금 말씀한 맥락에서 그 챕터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0과 1의 1이 네. 제일 어렵다. 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이렇게 좀 꾸준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래 내가 좀 그래도 또 나아가 보자 하는 힘을 얻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 하는 게 제일 힘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카페에서 이제 알바가 아니죠. 제가 카페를 처음 열었을 때 네. 알바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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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면 뭐 알바도 많이 해보고 뭐 장사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뭐 공정무역과 기부 이런 게 좋아서 이제 카페를 열었거든요. 네. 근데 딱 열고 나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그 어서 오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딱 손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어정쩡하게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남 보듯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서 오세요 소리를 연습을 손님 안 계실 때 하고 나서야 이제 됐거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숫기가 없고 어서 오세요 소리도 못하면은 어떻게 가게 장사를 하지? 했는데 그게 말문이 트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카페 입구에서 서가지고 손님하고 수다도 떨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됐거든요. 다른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건 말을 하건 강의를 하건 글을 쓰건 처음에 한 번이 그게 안 나오는 거지 그걸 한 번 어떻게든 해내고 그 다음 배속 비슷한 걸 쌓고 쌓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말문이 트이고 물리가 트인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나는 저거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도 언젠가 보면은 수월하게 잘하고 있네 라는 거를 뒤돌아보면 알 텐데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번을 되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라하고 엉망이라도 하여튼 한 번을 하는 거 그렇게 스타트를 일단 끊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굴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럼 점점 이제 실력이 쌓이겠죠. 네. 그 책 지난 책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이 네. 책을 조금 읽었는데 네네. 거기에 절대 공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읽다 보니까 설득을 당했는데 근데 네. 그런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도. 네. 네, 맞아요. 이게 저는 제가 직접 지도했던 아이들도 있고 옆에서 본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가서 주변에 봐서 들은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이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A 학생과 B 학생인데 A 학생이 더 암기력도 좋고 이력도 좋아요. 그러면 A 학생이 더 머리가 좋은 학생이죠. 근데 이 머리가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아이폰 스펙 같은 것처럼 내 머리는 난 수학 머리가 없어. 나는 뭐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어 라고 할 때는 나는 그거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변하니까 이게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누구나 공부는 최소한 적어도 공부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대단히 어려운 공부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학교 공부, 영어, 수학 뭐 이런 수준 혹은 수험 공부 이런 건데 그거는 방법만 제대로 네. 되고
확신만 가지고 시간을 쌓으면 누구나 다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여전히 이렇게 몇 년째 말씀을 드려도 강에 가서 학부모들께 말씀드리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진짜요? 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말은 전제 자체가 머리라는 게 뭔가 고정된 게 있다는 사고방식이 부모님들한테 있는 거고,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그게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저 전교 1, 2등 반에서 1, 2등 하는 애한테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늡니다. 네. 아, 이게 좀 너무 좀 잔인한 말씀 같기도 해서 네. 이렇게 공부 안 해서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이 나는 머린 좋은데 안 한 거야 라는 핑계를 박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네. 그게 그리시의 내용이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네. 네. 엔젤라 더커스 글이. 예. 네.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쟤는 잘하는 거야라고 자기가 도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네. 네,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없다는 고민에 대하여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다. 그 대목도 좋았어요. 네. 다들 핑계다. 어떻게 시간 없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가님?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책에 쓰긴 했지만 저도 이제 저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쓴 글이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아, 시간 너무 없는데 바쁜데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바쁘니까 못하겠네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계속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글에 나온 것처럼 더 훌륭하신 분들, 뭐 umberto eco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핑계구나, 아직 내가 한참 멀었구나라는 거를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죠. 최소한 시간이 없어라는 말을 할 때 진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핑계를 댔네 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반성하고, 그냥 그 정도 선, 저도 아직 그 정도 단계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지겠죠. 그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뭘 그만둬야 할지를 아는 것?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두리스트 같은 걸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습관에 대해서 습관을 바꿀 때 투두리스트를 정하는 것보다 나 투두리스트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안 할 것. 예, 그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진 시간만큼 내가 할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앞에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그만두지 않으니까 다른 게 끼어 들어갈 틈새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스스로 내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쓸데없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게 바로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라든가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이버부터 검색한다든가 네. 인스타를 너무 수시로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간을 줄이자 해서 그걸 줄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뭐 스트레칭을 넣던 요가를 넣던 하루에 뭐 독서를 몇 쪽을 넣던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는, 저는 항상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네, 완전한 핑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오전에 하셨나요? 오늘은 지금 끝나고 헬스장 가야죠. 아, 그렇군요. 일단, 저는 네, 일단 홈런부터 빨리 나투두 리스트에 넣어요. 홈런부터. 왜 잔인한 홈런 치고 싶다는 사람인데 난 아직 놓지 않았다고. 근데 오해하시면은 안 되는 게, 나는 안타형 타자라고 해서 나는 그럼 대박은 못 칠 거야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하다 보면 나중에 홈런도 나오기도 하고 막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만 노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로사님도 언젠가 홈런을 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저도 말로 홈런을 꿈꾸고 있어요. 기죽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마주한 게 있는데, 자이 가르닉 효과? 네.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작가님. 그거는 이제 어떤 식당에 사람들이 놀러 갔어요. 근데 웨이터가 그 사람들이 뭘 주문했고 어느 테이블에서 누가 그걸 주문했는지를 완전히 외워서 메모를 하지도 않고 싹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였던 무리들이 이제 식당에서 나왔는데 지갑인가 뭐 이렇게 두고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기억력 좋은 웨이터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이 사람들이 어느 테이블에 앉았었는지조차 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누가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까지 알고 다 서빙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심리학 전공하던 사람이었고 이름이 자이 가르닉이었어요. 그래서 왜 언제까지는 기억을 이렇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 이후로는
기억을 못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게 자의 가르니.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이 주문이 나와서 주문을 갖다 서빙하기 전까지는 웨이터가 아주 단기 기억을 머릿속에 누가 어떤 음식을 시켰는지를 담아뒀다가 서빙을 한 순간 자기가 해야 될 작업이 완료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끝내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그걸 담고 있다가 프로젝트 완료했고 보고서 썼다고 생각하면 그거 머릿속에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이 그래서 너 그때 그 무슨 내용이었어? 그래 다시 물어보면 예? 그럼 막 당황하고. 그렇죠. 막. 옛날 거면 기억 안 나고. 기억 안 나고.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글을 쓸 때도 막 글이 막 써지려고 막 싹 피어날 때 딱 그만둔다면서요. 무라카미 하루키나 네, 또 다른 하루키와 작가들. 네네 하루키와 그 누구죠 노인가바다 해밍웨이 네. 그런 분들이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한 게 글이 잘 쓰다가 다음 장면이 뭐가 될지 확연히 아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날 쓸 글을 그만둔다.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딱 앉았을 때 내가 뭘 쓸지 아니까 그 부분부터 쓰기 시작하면은 수월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두 분이 똑같이 하셨는데 그 정도로 대가들이 똑같이 얘기하신 거면은 확실히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저는 까먹을까봐. 자면서 리셋될까봐. 까먹을까봐 그래도 네. 이렇게 메모라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글을 꾸준히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그 단계로까지 못 갔어요. 이게 제가 소설을 쓰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날마다 짧은 에세이 한 편씩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아침에 글을 쓰러 가면서 오늘은 무슨 글을 쓰지라고 고민할 때 그때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오늘은 무슨 말을 하지를 고민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긴 작업을 할 때는 해밍웨이나 이런 분들이 하신 것처럼 내일 뭘 쓸지를 아는 상태에서라면 가서 앉아서 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딱 써질 때 딱 그만둔. 그렇죠. 다음에 네. 어떤 스토리가 나와야지라고 하면은 탄력을 받아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그게 끝나더라도 이제 뇌가 활성화된 상태니까 이어서 다른 글이 또 뭔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제 카페나 도서관으로 걸어가는 중에는 무슨 글을 쓰지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힘들죠. 멘붕이 오죠. 오늘은 이게 무슨 작업을 생활 하지? 습관이랑도 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게 네. 내가 꾸준히 쓰지 않는다면 그걸 끊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꾸준히 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분량이 당연히 있고 나는 당연히 그걸 할 테니까 네. 그런 모습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브리콜라주라는 단어도 이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네. 그 얘기도 해주세요. 사전을 찾아보세요. 아니 너무 재밌잖아요. 브리콜라주 모두 아세요? 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원력에 대한 건데요. 네. 어떤 사람 복원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쓰러졌다가 빨리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얘기하신 분이 이제 브리콜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브리콜라주가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굉장히 러프하게 정의를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발명이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집에 뭐가 없어. 뭐 차를 수리하거나 뭔가 TV를 고쳐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런 일이 드물지만 네. 근데 차고에 있는 뭐 적당히 무슨 나사나 이런 걸 대충 선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예전에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 차고가 아니라 그 시골에 보면 농사 지으신 분들은 그 창고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트랙터도 있고 이것저것 기구들이 있고 그럼 만약에 어디 창고에 그 등불이 나갔어. 돼지우리에 그게 등이 나갔어. 그럼 그거를 기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선을 연결하고 뭘 구해서 붙여가지고 하여튼 불이 밝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브리콜라주인 거예요. 발명. 근데 이게 꼭 우리가 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단히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장비로 예컨대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라도 대충 찍어서 대충 무료 어플로라도 편집을 해가지고 일단 업로드를 해내는 그런 능력 그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브리콜라주라고 부르는 삼각대가 거죠. 없을 때 어딘가에 기대가지고 어떻게 그쵸. 끼워가지고 네네.
대략 뭐 각도를 체급으로 맞추는 돼서 능력. 네, 해서 어떻게든 네. 먹을만하게 내놓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에너지가 흘러서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제 바닥에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를 어떻게든 해놓고 나면 우리가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거든요. 네. 네. 브리콜라주란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을 만나서 되게 반가웠어요. 우리 로사님이 단어 되게 좋아하고 영어 되게 좋아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저 말씀 중에 또 어. 하나의 키워드 나왔던 거 슬럼프. 슬럼프. 네, 슬럼프. 그 얘기도 좀 했으면 싶은데 네. 저는 슬럼프가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내가 너무 지쳤어. 번아웃 돼가지고 그래서 오는 게 슬럼프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슬럼프의 시작은 하기 싫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정말 손에서 놓아버리는 순간에서 온다. 근데 이 글을 딱 보고 나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딱 하기 싫은 순간에 손을 놔버리면 정말 계속 놓게 돼.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글을 꾸준히 썼거든요. 네. 한창 열중해서 쓸 때는 뭐 하루에 뭐 2-3개 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글쓰기가. 그래서 손을 딱 놨어요. 난 슬럼프다라고 생각하고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딱 놨는데 그 뒤로 한 2주인가를 그냥 내리 쉬어버리더라고요. 네. 아 이게 진짜 쉬니까 완전 쉬게 되는구나. 그때 좀 느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막 꾸역꾸역 컨디션 찾는데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 말씀에. 네, 지금 드리모님이 꾸역꾸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꾸역꾸역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네. 이게 굉장히 막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네. 이게 꾸역꾸역하면서 할 때 오는 그 작은 성취감. 재미랄까 성취감이랄까 기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느낄 수 있으면은 인생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헬스 할 때도 그 무거운 거를 꾸역꾸역 드는 거를 좋아해야 헬스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슬럼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구에서 에이스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에이스는 이닝을 꾸역꾸역 먹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야구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야구는 9이닝으로 이루어 1회부터 네네네. 9회까지 해서 이닝이 9개잖아요. 그쵸. 그럼 에이스는 선발 투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아무리 못해도 5, 6회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컨디션이 좋은 날은 예를 들면 막 7, 8회까지 던져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다고 1, 2회 때 강판돼 버리면은 이 뒤를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네. 에이스라는 거는 내가 컨디션이 좋건 나쁜 건과 상관없이 컨디션이 나쁜 날이어도 나와서 안타나 볼넷을 주면서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점수를 실점을 최소화해가면서 이닝을 5회, 6회까지 네. 먹어주는 게 에이스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지금 류현진 선수도 그런 거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평균 그러니까 점수를 안 주는 게 안타를 안 맞아서가 아니라 누상의 주자가 나가도 어떻게든 점수를 안 주고 병살타로 잡고 이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해요.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성과도 내는데 컨디션이 나쁠 때는 퍼진단 말이죠. 술 먹고 퍼지든가 아니면 뭐 그냥 딴 거라면서 퍼지든가. 근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컨디션이 좋고 나쁨이 없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망가지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그냥 중간 정도는 버텨나가는 거. 그러다 또 컨디션이 또 좋아져요. 그럼 또 다시 쭉 나가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에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4명 중에 에이스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드리머도 에이스긴 하지만 빠숑님도 정말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글을 쓰세요? 새벽에? 꾸역꾸역 쓰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좋아서 쓰신다면서요. 한참 힘들어하셨었잖아요. 네네.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아, 그때는 좀 몸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살이 심하게 오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게 체력적으로 조금 딸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꾸역꾸역 썼어요. 하루에 2개씩 그냥 쓰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다른 게 저는 글 쓰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글로 푸는 왜냐면 제가 글 쓰는 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글 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남들 술 먹는 거를 글로 푸니까 그래서 남들을 보다 조금 건전한 방법으로 푼다 할까. 그게 이제 아프던 말던 좀 말씀하신 대로 진짜 꾸역꾸역 썼어요. 근데 또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힘을 막 줘서 컨디션 좋고 막 힘을 줘서 쓴 날보다
꾸역꾸역 진짜 어깨 힘내고 마음 내려놓고 쓴 글들을요 훨씬 좋아하세요. 심지어는 제 전공 분야 아닌 것들도 더 좋아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꾸역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예. 보면 빠숑님 어디 놀러 가셨다는 글 쓰면 되게 좋아. 아 이분도 사람이구나. 좀 볼 때가 있구나. 맨날 같이 이렇게 막 공부만 하는 건 아니구나. 저도 그런 글 좋더라고요. 예. 예. 아니 그때 이제 답사기를 한번 이제 성수동 광고를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저 그게 좋았어요. 예. 네. 그 전까지 한 뭐 10,000명 정도 보다 그건 한 20,000명을 하루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당이 적었거든요. 그냥 제 마음 저거 더머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꾸역꾸역 던지다 보니까 네.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네. 그러나 봐요. 네네. 작가님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셔서 이런 글을 쓰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떤 경우? 이런 슬럼프에 빠지고 그걸 좀 꾸역꾸역 극복해낸 어떤 경험 그런 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슬럼프는 항상 오는 거예요. 늘 달고 사시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배가 와서 네.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되게 유명한 선배였어요. 이제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연수원 성적 좋았고 이제 법관으로 일할 때도 굉장히 커리어가 좋은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배가 와서 강의를 한다니까 그때 도서관에 사람들이 꽉 찼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슬럼프는 몇 주에 한 번 오고 몇 달에 한 번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슬럼프는 하루에도 몇 번 오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에 앉아있는 그 몇백 명 학생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아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기 싫다, 짐 싸서 내려갈까, 놀러 갈까, 당구 칠까 이 생각이 그냥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라는 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이 달고 사는 거고 그래서 네. 제가 그 챕터 제목을 슬럼프는 호모사피엔스의 흔한 일이라고 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냥 꾸역꾸역 좀 하느냐 네. 아니면 손을 놓고 노느냐에서 나중에 이제 길게 보면은 네.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항상 올리시는 글은 브런치에서 볼 수 있나요? 블로그 브런치 올리는데 쓴 거를 다 올리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제가 인스타에다 또 한창 올렸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런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인스타 글 길면 아무도 안 봐요. 이런 맞아요. 피드백이 와서 네. 약간 상처를 받고 어. 아 인스타에다 글 올리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네 블로그에다가 주로 올리고 있어요. 네. 인스타에 올리려면 굉장히 그 엔터를 많이 쳐가지고 점을 왜 많이 찍잖아요. 네네. 글이 막 몰려 있으면 사람들이 아마 안 읽으니까 네. 세 줄 쓰고 띄고 세 줄 쓰고 띄고. 그게 인스타 공백닷컴인가 하는 사이트에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넣어서 하면은 네. 예, 줄간격 띄어쓰기가 되는데 네. 그래도 길면 안 본다고들 맞아요. 저한테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번에 SBS 스페셜에서 보니까 네. 세 글 이상의 글은 젊은 친구들은 잘 안 본다고. 세 줄 이상? 세 줄 이상의 글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숙제도 네. 끝까지 안 읽는데 숙제 뭐 오늘 뭐뭐 하고 이게 세 줄 넘어가면 다 안 읽는데요. 진짜로. 그래서 좀 긴글충이군요, 우리가 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네. 그런 단어까지 나온다는 것은 긴글충 네, 그런 긴 글을 정말 싫어한다. 큰일 났네요. 어떤 분들은 전업 네. 작가인데. 근데 또 이렇게 글을 또 좋아하는 분들은 또 네. 있으니까요. 네. 네. 그 지금 첫 번째 에세이가 나왔는데 앞으로의 책이나 활동 궁금해요. 아, 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이쪽 길로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린 그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책을 좀 제대로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그래도 꾸준히 읽은 편이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따라서 읽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필독서, 뭐 고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예가 좀 약해요. 문학에도 좀 조예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우의 서재라고 유튜브를 열어서 거기다가 제가 읽은 책들을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한 덩어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을 쓸 건데 에세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라 쓰고 난 다음에 만족하는 글이라 에세이를 계속 쓸 거고 에세이와 다른 쪽에서는 자기계발서와 입문서를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에세이, 자기계발서, 입문서 쪽의 글을 계속 써가면서 한쪽으로는 읽은 책들을 제우의 서재 유튜브에서 계속 나누고 이런 작업을 하면은 뭐 언젠가 홈런을 칠 수 있지 말로 홈런.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믿음 가는 작가님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꾸준히 좋은 책이 나올 것 같고 네. 컨텐츠도 계속해서 생산해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롤 모델 같은 게 있나요? 롤 모델이요. 예.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네. 무라카미 하루키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케이. 제가 사실 하루키의 책을 뭐 이해하거나 이렇진 못해요. 그쪽이 뭐 소양 깊은 게 아니라서. 근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를 좋아해요. 운동하고 글 쓰고 하루키는 자기 자신이 노형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멋진 경주마나 준마가 아니라 그 밭을 가는 일하는 노형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할 거를 계속 나는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하루키가 처음에 글을 쓸 때 내가 발자크나 토스토옙스키에 필적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잖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글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누가 뭐라 하건 비판을 하건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홈런을 칠 수도 있겠죠. 네. 꼭 치실 네, 거라고 이 과정 안에서 믿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는 걸 이미 아시니까 네. 행복하게 즐겁게 잘 해 나가실 것 같아요. 네, 네, 꾸역꾸역 응원합니다. 즐겁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도 꾸역꾸역 방송 계속 할 거고요. 네. 오늘도 꾸역꾸역 편집해야 되고요. 네. 네. 여러분도 꾸역꾸역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한재우 작가님의 에세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